자, 우리가 뉴메리컬 메소드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오일러 메소드. 오일러는 수학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인데 306년 전에 태어났지. 306년 전에 태어나서 이 사람의 300주년 기념식을 고려대학교 우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뭐지? 우리 지하광장 거기 강당에서 오일러 탄생 300주년 기념식을 6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티를 만들어서 추첨해서 학생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행사를 그렇게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일러라는 사람을 여기저기서 많이 오일러라는 이름을 여기저기서 봤을 겁니다. 심지어 유치원에서부터 등장을 할 거예요, 아마. 다각형의 변의 개수와 꼭지점과의 관계. 그것도 오일러 포뮬라가 있죠. 오일러는 수많은 엘리먼터리한 포뮬라를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의 에디슨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깊은 티오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 300년 전에 수학이 이렇게 티오리가 깊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깊은 티오리는 많지 않지만 어떤 테크닉 위주로 수많은 그 방법들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1000개가 넘는 논문을 썼죠. 그 사람이 제안한 방법 중에 그 사람이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y''은 fxy, y의 AS의 값은 뭐 알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물론 f하고 f의 y에 대한 편미분은 연속이고 그런 그 가정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풀기 위해서 손으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손으로 안 되는 경우에 어프락시메이션을 구합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를 n개의 서브 인터벌로 나누고 같은 길이의 서브 인터벌로 나누겠어요. 그래서 A를 x 널이라고 하고 B를 x of n이라고 하고 여기 xi가 있을 것이고 xi 더하기 1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exact 솔루션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러니까 exact 솔루션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건 알아요. 이놈을 exact 솔루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놈의 근사값을 구해보자. 그래서 h를 b 빼기 a 나누기 n이고 이놈은 xi 더하기 1 빼기 xi이고 이렇게 되고 이 간격이 다 등간격으로 h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exact solution의 xis의 값을 이 y축 있다고 치고 이 값을 y sub y라고 합시다. y sub i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y sub i는 y의 xis의 값, 즉 phi xi죠. 그 다음에 y prime i는 y prime의 xis의 값, phi prime xi. 뭐 y second prime i는 y second prime의 xis의 값. 이렇게 노테이션을 주기로 하죠. 그죠? 그러면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yi 더하기 1은 요놈은 yi 더하기 y 프라임 i h 더하기 y second 프라임 어디선가의 값 곱하기 이렇게 될 겁니다.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y를
xi에서 테일러 전개한 후에 x 대신에 x of i 더하기 2를 대입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놈을 딜리트 시키고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한다. 그래서 어프락시메이션을 y널은 y널 즉 알파죠. 알파로 하고 그런 다음에 yi 더하기 1은 yi 더하기 자 yi 프라임은 y 프라임이 fxy니까 f의 xi yi 값이겠죠. 그죠? 이놈은 f의 xi yi니까 이 놈을 이용해서 f xi 캐피탈 yi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어서 캐피탈 yi들을 구한다. 그러면 이 캐피탈 yi들은 리들 yi들은 지금 참값이에요. 참값과 어느 정도 가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일러 알고리즘입니다. 오일러가 제안한 알고리즘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요놈이 그 참값에서 요놈을 띈 상태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해서 만든 그 어프락시메이션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h가 충분히 작다면 h 빠졌다. h가 충분히 작다면은 캐피탈 yi하고 리들 yi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 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가까운가 한번 보죠. 캐피탈 Y하고 리들 Y하고 얼마 차이가 나나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자, 캐피탈 YI는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캐피탈 YI는 yi 더하기 1은 yi 더하기 f xi yi h 리들 yi 더하기 1은 리들 yi 더하기 f xi 리들 yi h 더하기 h 제곱 나누기 2 뭐 y 세컨드 프라임 ci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참값입니다. 요거는 이제 근사값을 우리가 사용할 것이고. 그럼 요 둘을 빼주면 요것과 요것의 차이를 구하면 얼마나 가까운지를 구하면은 이제 우리가 캐피탈 Y하고 리들 Y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주고 yi 더하기 1 빼기 캐피탈 yi 더하기 1은 yi 빼기 캐피탈 yi 더하기 h h f xi yi 빼기 f 더하기 h 제곱 나누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그 캐피탈 yi와 리들 yi와의 그 사이에 그 얼마나 가까운가를 생각을 하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간단한 레마를 한두 개 생각을 하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러면은 뭐 주로 n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된다. 1 더하기 x의 n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의 nx보다 작거나 같다. 실제로는 작죠. 너무나 당연한데 왜 이렇게 되나. 2의 x를 테일러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 1 더하기 x 더하기 2의 c x제곱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0에서 테일러 전개하면은. 그죠? 테일러 전개한 게 아니라 테일러 시오렘을 적용을 하면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다음 요 놈은 양수죠. 그죠? 그래서 2의 x는 1 더하기 x보다 큽니다. 그죠? 그러면 2의 mx는 1 더하기 x의 m제곱 mx보다 크겠지. m제곱. 되겠죠. 그래요? 당연하죠? lem마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그런 너무 간단한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죠, 팩트. 그래서 2의 mx는 1 더하기 x의 m제곱보다 크다. 그 다음에 a하고 b가 다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큰 경우.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보여야 할 사실이 그 다음에 A로 하지 말고 캐피탈 잠깐 나왔다. 그 다음에 A의 널은 이거가 마이너스 B 나누기 A보다 큰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 물론 A는 0이 아니고 0보다 크니까 0이 낼 리는 없겠네. A하고 B가 다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캐피탈 A sub A, I sub 1, 요 놈은 이제 시퀀스입니다. 요 시퀀스들 사이에 A, I의 관계식이 캐피탈 A의 I sub 캐피탈 A sub I 더하기 1은 캐피탈 A sub I 곱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관계식이 만족될 때. 그리고 A는 처음에 이니셜 A는 마이너스 A보다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은 이렇게 되고, 그냥 쭉 보여볼까? A날 더하기 여기 B 나누기 A지, 빼기 B 나누기 A.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렇지.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A의 I 더하기 1번째 A는 2의 A 곱하기 I 더하기 1제곱 곱하기 A 널 더하기 A분의 B 빼기 B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사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자, A, I 더하기 1은 AI 곱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였죠. 그죠? 됐죠?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되나? 1 더하기 1 앞에 놔두고 A 서브 I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내가 하나 빼먹은 I는 N까지 뭐 이렇게 I는 뭐 N까지 0부터 N까지 모든 I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을 내가 깜빡 안 했네. 자, 그러면 요 부등호를 캐피탈 A 서브 I에다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돼요? A 서브 I I-1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 요 놈은 A I-1에 1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B 1 더하기 A가 되나? 그죠? 그럼 여기다가 또 AI-1에 대한 요 부등호를 대입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나?
1 더하기 a의 제곱 ai 마이너스 2 1 더하기 a 더하기 b 그죠? 더하기 b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a 이렇게 되죠? 아유 미안합니다. 더하기 b 맞지? 1 더하기 1 더하기 a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앞에 거를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나? ai 더하기 2의 1 더하기 a의 세제곱이죠. 그런 다음에 b 곱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a 1 더하기 a의 제곱 그러면은 1 더하기 a의 세제곱 ai 마이너스 2 더하기 b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죠? 그럼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여기 a 널이 될 때까지 내려갈 수 있죠. 그죠? a 널이 되면은 여기는 뭐가 되겠나? 1 더하기 a의 n 더하기 1 제곱이죠. 그죠? 여기는 b 곱하기 1 더하기 a의 제곱까지니까 요게 2일 때니까 요게 a 널이 되면은 1 더하기 a의 i 제곱까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놈은 다음에 a는 더하기 b 1 더하기 1 더하기 a 1 더하기 a의 i 제곱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 이게 뭔가 이 놈은 등비급수니까 그쵸? 등비급수니까 합을 구할 수 있어요.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 a분의 1 더하기 a의 i 더하기 1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 요거는 1 더하기 a의 i 더하기 1제곱에 a 널 더하기 b 빼기 b 나누기 a 빼기 b 빼기 a b 나누기 a 이렇게 되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레마 1으로 증명한 거에서 레마 1에서 얘기한 것이 이게 뭐였나? 요 놈은 2의 i 더하기 1 곱하기 a보다 작거나 같죠? 그쵸? 그래서 작거나 같다. 2의 a 곱하기 i 더하기 1 곱하기 a 널 더하기 b 나누기 a 빼기 b 나누기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시퀀스 캐피탈 AI가 이러한 부등호를 만족을 하면은 부등식을 만족을 하면은 그러면은 캐피탈 I 더하기 1은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걸 얻다가 세이브 해 놓읍시다. A I 더하기 1은 작거나 같다. AI 곱하기 2의 i 더하기 1 a 곱하기 뭐지? a 널 더하기 b 나누기 a 빼기 b 나누기 a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러려면은 이렇게 된다. 단 A하고 B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망가지면은 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마음에 둔 상태에서 오일러 메소드를 한번 봅시다. 자, yi 더하기 1 빼기 캐피탈 yi 더하기 1은
yi 빼기 캐피탈 yi 더하기 h f xi yi 빼기 f xi 캐피탈 yi 더하기 h제곱 나누기 f 세컨드 프라임 y 세컨드 프라임 y 세컨드 프라임 xi ci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그래서 이놈을 다시 쓰면은 이건 어떻게 되나? yi 빼기 캐피탈 yi 더하기 우리가 f의 y에 대한 편배분이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 평균치 정리를 적용할 수 있죠. y에 대해서 y에 대해서 평균치 정리를 적용하면은 h 어떻게 되나? f of y xi 뭐 eta i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i 빼기 캐피탈 yi 더하기 h제곱 나누기 y 세컨드 프라임 ci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y에 대해서 평균치 정리를 적용했어요.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요 eta i는 요 둘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fy의 최대값을 요놈 연속함수니까 최대값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폐 구간에서 고려하니까 그러면 요놈을 k라고 하고 그 다음에 y 세컨드 프라임의 최대값을 캐피탈 M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놈은 y 세컨드 프라임의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썸션이에요. 가정이에요. y 세컨드 프라임은 우리가 실제로 구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y 세컨드 프라임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y 세컨드 프라임이 바운디드 될 것이라는 것은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가정한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E sub i를 xi에서 에라 yi하고 캐피탈 yi하고의 차이 요 놈을 리들 y 빼기 캐피탈 y의 절대값이라고 한번 놔보죠. 오차는 오차예요.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엔 중요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오차는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지 이것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은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생각을 해보면 E sub i를 이렇게 놓으면은 그럼 양변의 절대값을 취해주면은 어떻게 되나? E sub i 더하기 1은 작거나 같다. E sub i. 자, 이 절대값을 취하면은 삼각부등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각각의 절대값을 취해주면 더 커지죠. 그래서 E sub i 더하기 h f sub y 그 다음에 E sub i 그리고 더하기 h제곱 나누기 2 y 세컨드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놈은 E sub i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놔두고 1 더하기 h f sub y인데 요 놈의 최대값이 k니까 어떻게 되나? hk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은 h제곱 나누기 m 이렇게 되네요. 그래요? y 세컨드 프라임의 최대값이 캐피탈 M이니까 그래서 2의 i 더하기 1은 2의 i, E sub i 곱하기 1 더하기 hk 더하기 h제곱 나누기 m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 부등식은 요거와 같은 형태죠. 그죠? a i 더하기 1이 2i 더하기 1이고 a sub i가 2 sub i고 1 더하기 a에서 a가 뭐야? h 곱하기 k예요. b는 마이너스 어떻게 되다? b는 m 곱하기 h제곱 나누기 2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저 결론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 2의 i 더하기 1은 2의 저기서 2는 함수입니다. i 더하기 1 a
I 더하기 1A. A는 요놈이니까 HK.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 널 더하기 B 나누기 A인가? B 나누기 A. 그럼 요놈이 B니까 H제곱 M 나누기 2 나누기 HK 이렇게 되고 빼기 H제곱 M 나누기 2 나누기 HK 이렇게 되네. 그죠? 근데 A널이 아니라 E널이지. 쏘리. E널이죠. 그죠? 근데 E널이 뭡니까? E널은 Y널 빼기 캐피탈 Y널이죠. 그죠? 근데 Y널과 캐피탈 Y널은 같죠. 그죠? 그래서 요놈이 0이에요. 그래서 요놈은 0입니다. 그죠? 요놈이 0이니까 어떻게 되나? 요걸 0으로 하면 요거하고 요거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좀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HH 없어지고 HM 나누기 2K가 되네. 그죠? 요놈은 HM 나누기 2K. 그 다음에 (2에) I 더하기 1 HK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i 더하기 1번 xi 더하기 1에서의 오차는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근데 요걸 가만 보면은 캐피탈 M은 정해진 숫자죠. 그죠? 세컨드 데리버티브의 최대값이에요. 그 다음 K도 정해진 숫자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그냥 함수죠. 일반적인 함수예요. 그죠? 함수의 어느 점에서의 값인데 그 점이 요거에 의해서 정해진데 요 놈도 0으로 가고 요 놈 곱하기 요 놈은 어떻게 되나? I 더하기 1 곱하기 H는 B 빼기 A 나누기 N이죠. 그죠? 그럼 요거는 최대로 커버야 N이죠. 최대로 커버야 N이니까 H하고 I 더하기 1은 어떻게 보면 역수관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H 곱하기 I 더하기 1은 기껏해야 B 빼기 A예요. 아무리 커져봐야 B 빼기 A예요. 요 놈은 B 빼기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숫자예요. 그죠? 주어진 숫자 빼기 1 곱하기 주어진 숫자 곱하기 H니까 요 놈은 order of H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H에 비례하진 않지만 H에 얼추 비례하는 겁니다. 값입니다. 거의 비례하는 값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리고 가장 큰 값이 언제냐면은 요 놈이 가장 커졌을 때, 즉 B 빼기 A가 됐을 때가 가장 큰 거죠. B 빼기 A가 됐을 때는 언젠가 I 더하기 1이 N인 경우니까 맨 끝점이에요. B에서의 값입니다. B에서의 오차예요. 그죠? 요 놈이 I 더하기 1이 N이 되는 경우니까 그래야 요게 캔슬 되니까 I 더하기 1이 N이 되면은 X of N에서 X of N이니까 맨 끝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차가 0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차가 조금씩 더 커질 거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 가도 오차가 H에 비례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오일러 메소드의 오차는 참값에서 근사값의 차이를 뺀 것의 절대값은 H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H를 작게 해주면은 이론적으로 H를 아주 작게 해주면은 오일러 메소드로서 충분히 아주 좋은 값을 취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우리가 아주 정밀한 값을 원하면 H를 아주 작게 해줘야 되죠. 그러나 컴퓨터는 이제 우리가 이거 계산을 한다면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는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선 컴퓨터에서 쓰는 거는 이진법이죠. 이진법에다가 또 파이나이트한 넘버밖에 기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리수를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뉴메리컬하게 저장할 때 어느 값에서 끊어야죠. 그래서 끊는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에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하는 컴퓨터는 임의의 숫자로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블 프레시전이나 트리플 프레시전
이런 정밀한 어떤 명령어를 주기 전에는 10의 마이너스 8제곱 이하에서는 랜덤 넘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inherent error가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h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작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h를 가장 작게 해도 100분의 1 이하로는 잘 작게 안 해요. 가장 좋은 게 1000분의 1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1000분의 1 정도로 하면 가장 정밀한 값이 나온다 그러고 h를 1000분의 1보다 작게 하면은 오히려 값이 틀리게 나와요. 컴퓨터에 내장된 에러 때문에. 물론 더블 프레시션을 쓰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오더 오브 h가 좋긴 한데 정밀 계산을 요할 때는 이 오일러 메소드는 안 됩니다. 1000분의 1 이하의 오차를 원한다면은 그러면은 오일러 메소드를 쓰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질 않아요. 그 싱글 프레시션을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A부터 B까지를 A, B에서 B 빼기 A 나누기 N을 H로 했는데 만약에 그래서 B가 이게 0이고 아마 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0에서 1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N분의 1로 해서 그 H를 정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3까지 계산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똑같은 H로 0에서 1까지만 계산하지 않고 0에서 3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3이 등장할 수 있죠. 그렇죠? I 더하기 1 H가 끝에 같은 3이 돼요. 그럼 이건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는 조금만 커져도 굉장히 커지죠. 세제곱이 2의 세제곱이면 어떻게 되나? 한 10 정도 되잖아. 10도 더 되나? 아마 한 대충 10 정도 되겠죠. 10 정도가 되니까 확 커집니다. 만약에 4다. 그러면 20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오일러 메소드는 이렇게 되는데 오차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롱 타임 컴퓨테이션은 안 됩니다. 긴 계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짧은 인터벌만. 그것도 H는 그렇게 크지 않게. H는 너무 작지 않게. 그렇게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다 부등호로 표시가 됐지만 뭐 완전히 이퀄은 안 되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example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차가 이놈과 거의 비슷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이 커지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일러 메소드는 그 H를 어느 정도 이상 작게 못하기 때문에 정밀도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길게 계산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그 굉장히 심플하고 좋지만 이제 간단하지만 그런 정밀도와 긴 계산에서의 약점이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겠나? 계산을 하려면은 오일러 메소드를 썼던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럼 오일러 메소드에서 쓴 아이디어가 뭡니까? 테일러 전개죠. 그죠? 일단 그 테일러 전개를 잘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오일러에서 쓴 테일러 전개는 어떻게 되나? yi 더하기 1은 yi 더하기 y 프라임 i h 더하기 y 세컨드 프라임 그 ci h 제곱 나누기 2예요. 그죠? 테일러 전개를 얼마 한 겁니까? 한 번 한 거죠. 하나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 번 더 하면은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과 매한가지로 한 번 더 하면 좋은 것을 가질 개연성이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죠. 그래서 한 번 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yi 더하기 1은 xi 더하기 1이니까 그죠? 요 놈은 y의 xi에서의 값 더하기 y 프라임 xi 더하기 1 빼기 xi y 세컨드 프라임 xi xi 더하기 1 빼기 xi의 제곱 나누기 2 더하기 y third prime ci xi 더하기 1 빼기 xi 세제곱 나누기 3 팩토리얼. 테일러 전개에서 한 번 테일러 전개를 더 해줬어요. 이렇게 되죠. 그죠? 테일러 전개를 한 후에 x 대신에 xi 더하기를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놈 어떻게 되나? 이거는 y sub i고 yi고 이건 y 프라임 i
요거는 h니까 h고, 그 다음에 y second prime I, 요거는 h제곱 더하기 y third prime ci h 세제곱 나누기 3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오일러 메소드에서는 여기를 제외하고 요 놈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했어요. 그렇다면은 좀 더 좋게 하려면은 여기까지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yi 더하기는 y sub I 더하기 h yi 프라임 더하기 계속 똑같이 쓰자. yi 프라임 h 더하기 y 세컨드 프라임 I h 제곱 나누기 2와 비슷하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요 놈은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다루는 문제 자체가 y 프라임은 fxy니까 y 프라임의 값은 fxys의 값이죠. 그러니까 y 프라임 대신에 fxiyi를 쓰면 됩니다. 오일러에서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 놈은 I 더하기 1은 yi 더하기 f xi yi h 더하기 y second prime xi h 제곱 나누기 2예요. 그죠? 문제는 요 놈이에요. 그죠? 요 놈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프락시메이션을 쓰려면 요 놈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쓸 수 있죠. 모르는 놈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y 프라임이 fxy니까 y 세컨드 프라임은 요 놈의 x에 대한 미분이죠. 그죠? y 세컨드 프라임은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떻게 되나? y 프라임의 d dx니까 요 놈은 d fxy의 dx입니다. 그죠? 그럼 요 놈은 계산을 해주면 되죠. fxy는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놈은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그 형태는 어떻게 되나? 이변수 함수지만 x는 y의 함수죠.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x만의 함수입니다. 그죠? y는 x의 함수니까. 그죠? 그러나 이변수 함수예요. 그렇다면은 요 놈을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 체인 룰로 계산을 해야 되죠. 1학년 때 캘큘러스에서 배웠듯이. 그럼 어떻게 되나? f의 x에 대한 미분 dx 더하기 f의 y에 대한 미분 dy dx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변수 요거에 대한 편미분 곱하기 요놈의 x에 대한 미분, 두 번째 변수를 사용한 편미분 곱하기 요놈의 x에 대한 미분. 그렇죠? 그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dx dx는 1이니까 그죠? 그래서 f sub x가 되고, 그 다음에 f sub y, dy dx는 뭔가? dy dx는 y의 x에 대한 미분인데 그놈은 f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y second prime에 대한 그 f를 사용한 포뮬라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놈은 yi 더하기 fxi yi h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걸 써서 f sub x xi yi, 그 다음에 더하기 f sub y xi yi f xi yi 그놈의 h제곱 나누기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알 수 있으니까 요 놈을 이용해서 포뮬라를 만들면은 아까 오일러 포뮬라보다는 좋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든 포뮬라는 어떻게 되겠나? y널은 리들 y널이고, 그죠? 처음에 이니셜 밸류는 같이 줍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y의 i 더하기 1은 여기서 리들 yi 대신에 캐피탈 yi를 넣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yi 더하기 fxi yi h 더하기 f of x xi capital yi 더하기 f of y yi 그 다음에 f xi yi h제곱 나누기 2